자, 등비 수열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 봤죠? 자, 등차 수열이 뭐였어?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값이 일정한 값을 갖는 수열. 그래서 그 차이값을 공차다라고 했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해석하면 돼. 수열은 수열인데 B값이 같은 수열. B가 뭐야? array는 아니야. B가 뭘까? B. 비율. 그렇지. 그럼 다른 말로 B. 다른 말로 뭐 있을까? 뭘 것 같아? 병신? 아니야. 어? 그렇지. 분수. 분수값인 거야. 즉 어떤 특정 항과 항 사이의 분수로 인해서 나온 값이 항상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일반적인 관계로 나타내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이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 자, 저거는 일반항 아니라고 해서 관계를 뜻하는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뜻하는 식. 그래서 일명은 저를 점화식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나중에 다시 또 배울 거야. 그래서 저렇게 언급이 되면 쟤는 뭘 나타내는 관계다?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냐? 자, 어떤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가서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쭉 있다 치자. 자, 예를 들어보면 좀 쉽겠지. 뭐 할까? 뭐 쉬운 걸로. 뭐인가 할까? 1, 3, 9, 27, 뭐 81. 요런 식으로 이제 치자. 자, 1, 3, 9, 27, 81. 그럼 쭉 보시면 여기서 잘 보면 이런 거 보이잖아. 1에다가 3 곱하면 3에다가 3 곱하면 9에다가 3 곱하면 27에 3 곱하면 그죠? 다음과 같이 보이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여기에 나오는 n번째 항. 자,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죠? 즉 여기 주어진 저 일반적 개념 쓰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R 값들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항이. 다시 말해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n 플러스 1번째 항은 항상 n번째 항에다가 R 값을 곱하면 나온대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그랬을 때 저런 공통 B값 얘를 뭐라고 부른다? 쟤를 공비라 그래. 공비. 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공비값이 3이었겠죠? 그러면 항상 말하지만 모든 수열은 무조건 일반항에서 출발해서 일반항을 끝내야 되니까 이 등비수열도 일반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자, 주어진 내용을 해석해보면 자, 첫 번째 항을 그냥 A라고 잡읍시다. 어차피 여기서 말하는 일반항은 저기에서 만들어진 항들에 대한 규칙성을 갖다가 수식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몇 번 써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항이면 첫 번째 항에다가 R 곱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여기에 오는 요 세 번째 항을 만들려면 3을 갖다가 두 번 곱하면 되겠네. 즉 주어진 부분에서 세 번째 항이면 R 제곱 곱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는 뭐가 되겠어? AR 제곱. 한 번 더 쓰면 자, 네 번째 항은요. 똑같은 내용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세 번 곱하면 돼. 그렇잖아? 그래서 얘도 뭐가 되겠어? AR 세제곱. 어이구 벌써 나오네. 이와 같은 규칙성을 한다면 얘는 A만, 얘는 R 한 개, R 두 개, 네 번째 항은 R 세 개. 그럼 뭐가 돼? AN이라는 일반항은 첫째 항에 R의 n-1제곱을 곱한 게 얘가 일반항입니다. 이게 등비수열 일반항이야. 될까요? 등차 수열 만드는 거랑 똑같아. 방법은. 뭔가 몇 번 써서 규칙을 찾는 거야. 형태가. 그래서 등차 수열은 그 공차 값을 한 개 더하든 두 개 더하든 세 개 더하든 이런 꼴이었다면 얘는 그 공비의 값을 하나 곱하든 두 개 곱하든 세 개 곱하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만들어진 일반항 갖고 주구장창 풀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꼴이야? 지수꼴이지. 그래서 등차 수열은 거의 대부분의 연산 자체가 덧셈 뺄셈에 대한 어떤 연립적 개념이 크다라면 얘는 지수를 이용한 연산이 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됐나요? 자,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등비수열의 일반은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는 딴 거 없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건드려도 봤던 보면 뭐뭐 있었어? 등차 수열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등차 수열 가지고 뭔가 연산하거나 뭘 찾을 때 뭔가 필요한 성질적 개념 하나 있었거든. 그때 뭐 있어? 등차 중앙에 있었지. 얘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자, 등비중앙이라고. 등비중앙. 자, 어떤 세 개의 항이 있다 칩시다. 어떤 세 개의 항이 연달아서 세 개 나오던 띄엄띄엄 나오던 줘봐. 자, 연달아 세 개 나오던 띄엄띄엄 나오던 상관없어. 물론 띄엄띄엄 나올 때는 그 단계가 똑같아야겠지만 무조건 어떤 관계가 생길 것이냐? 항상 자, 등차 중앙은 뭐였어? 가운데 오는 항은 양 끝항의 평균값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통 뭐라 본다? 그걸 산술평균이라고 그래. 그걸 산술평균. 그럼 얘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무조건 가운데 오는 항의 제곱은 양 끝항의 제곱 곱과 같다. 항상. 자, 이건 일반항 형태로 바꿨으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요걸 A 잡았어. B를 AR 써도 되고 C를 AR 제곱 써도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AR의 제곱은 A 곱하기 AR 제곱과 똑같거든 항상. 그러니까 내용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등비 중앙이 만들어진다. 연달아 나오는 세 개의 항이던 띄엄띄엄 나오던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을 기하평균이라고 그래. 얘를. 이게 기하평균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석해서 등비중앙을 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뭐 봤을 때 등차 중앙의 용도는 항이 3개 이상 나왔을 때 어떤 특정 부분을 갖다가 값을 계산할 때 뭐 중앙 써서 계산하죠.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용법은 똑같습니다. 등차 중앙의 용법이나 등비중앙의 용법이나 마찬가지예요. 형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개념 공식화 시켜서 외워서 갖다 적용만 시키시면 되겠네. 됐죠? 여기까지? 자, 이 두 가지. 자, 우선 여기 등비중앙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해서 문제를 직접 한번 볼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만 연습할 거야? 이 일반항은 얼마나 잘 갖다 쓸 건가? 요것만 연습할 거야. 자, 그러면 279번부터 한번 천천히 봅시다. 자,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뭐가 들어갈지. 그냥 이게 띄엄띄엄 있을 때. 이 칸이 똑같은 개수만큼 띄어져 있으면 저 때도 등비중앙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끔 가다 보면 딱 3개의 항이 연달아 나올 때만 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도 등비중앙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79번 가보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공식만 다른 걸 쓰지 실제로 푸는 방법 보면 등차 수열하고 별다른 게 없어. 문제 유형도 비슷하고 그냥 풀이법만 다른 것 뿐인 거야. 공식이 다르니까. 자, 279번. 자, AN 수열이 있습니다. 문제 저수열은 등비 수열이래. 자, 조건이 있네요. A2는 2, A5는 16이야. 그러면 A10의 값은 뭐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몇 번째 항이다라고 기호로 백날 써봐야 못 푼다. 무조건 다 뭘로 고치자? 그 주어진 수열에 대한 일반항 꼴로 고치자. 따라서 두 번째 항이면 뭐가 되겠어? AR. 다섯 번째 항이면 AR 4제곱. 그래서 10번째 항이면 AR 9제곱을 구하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죠?
등차 수열은 연립적인 개념의 문제 풀이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면 등비 수열은 지수법칙적인 연산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쓸 수가 있겠네. 자, 뭘 쓸 수 있다? 살짝 고치면 AR 4제곱은 이렇게 쓰셔도 되죠. AR 곱하기 R 세제곱. 됩니까? 그런데 여기 AR 값은 2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되겠어? R 세제곱은 8이겠네? 그러면 R 값은 2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주어진 걸 갖다가 그대로 넣어서 연산하면 끝나는 거겠네? 뭐가 되겠어? 자, 이것도 이렇게 써도 되죠? 쌤, A는 안 구해요? 아니, 구할 수 있어요. 넣으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등차 수열은 A도 구하고, 뭐 D도 구하고 다 구해야 되지만, 등비 수열은 이게 어떤 곱셈적인 연산꼴이 많다 보니까 굳이 A 안 구해도, 굳이 R 안 구해도 이런 내용이 많아. 어떻게 볼 수 있어? 여기 주어진 식을 살짝 바꿔 써도 상관없는 거거든, 내용 자체가. 뭐든 방법은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이 얘를 그냥 갖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얘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A 곱하기 R 9제곱 본다라면 A 곱하기 R 세제곱에 세제곱 쓰셔도 될 거 아니야. 어차피 R 값 2니까 A 값은 1 나온 상태니까. 그쵸? 그럼 끝났네요. R 세제곱 8이니까 8 세제곱 계산하면 되겠네.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4의 6제곱이니까 2의 12제곱이면 4096? 그쵸? 아닌가? 4096이 아니지. 미쳤나봐. 2의 9제곱이네. 512. 됐지?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아? 자, 다음 280번. 자, 또 등비수열입니다. 자, A1 더하기 A의 2는 3. 그 다음에 A1 곱하기 A 더하기 A1 곱하기 A3은 12. 자, 저 두 가지 갖고 뭐 하지? 결론.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몇 나오냐? 얘 찾지? 그러면 똑같이 가죠. 자, 일반한 꼴로. A 더하기 AR은 3. A 곱하기 AR. A 곱하기 AR 제곱은 12. 그래서 얘도 일반한 꼴로 치면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 얘 찾으래. 딱 보면 뭐야 이거? 어머? 이거 A 세제곱 R 세제곱이네? 그쵸?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네? AR 구해서 세제곱 해도 되겠네? 뭐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그쵸? 뭔 말이겠어? A 따로 R 따로 구하셔도 되고 AR 통째로 구하셔도 되고 어떤 방법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주어진 걸 살짝 보시면 이 안에서 뭔가 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부분에서 얘를 고쳐보자. 이거 살짝 고치면 저 안에서 AR 끄집어내면 A 더하기 AR 나오지. 즉 인수분해. 지수법칙을 통한 인수분해. 될까? 그치? 근데 A 더하기 AR 값은 몇이었다고요? 이거 3이에요. 써있잖아 이게. 그치? 그 뭐야 결론. AR은 4네. 맞습니까? 다 했네요. 주어진 AR 값 4를 넣어서. 즉 A 따로 R 따로 안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4에 3 제곱하면 64. 이렇게 두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보통 보면 등차 수열은 연립적 개념 쓰다 보니까 연산 자체가 한 가지로 거의 귀결이 돼. 근데 등비 수열은 그냥 어떻게든 답만 나오면 돼. 어떻게 접근하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딱 등비 수열은 고정된 풀이법은 없어. 어차피 인수분해라는 게 뭐 정리라는 게 한두 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해서 찾고자 하는 걸 찾아내면 되기만 하면 돼. 지수법칙 잘 써서. 인수분해 잘 써서. 알겠죠? 자, 280번은 저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281번. 자, 각 항이 실수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 AN 등비수열. 우선 문제에 주어진 걸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면 2고 3항이 4고 6항이 32야. 이렇대. 뭐하지? 저 수열은 언제 처음으로 2000보다 커지니? 몇 번째 항이 2000보다 커지니? 제가 뭐 찾지? 얘 찾으래. 몇 번째 2000보다 커지냐고. 그러면 그냥 일반항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일반항 만들려면 첫째 항하고 공비만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여기서 찾아야지. 또 고쳐야죠. AR 제곱은 4. AR 5제곱은 32. 그럼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AR 제곱 곱하기 R 세제곱 32 라고 해서 그럼 딱 봐도 뭐가 되겠어? AR 제곱이 4야. 그러니까 R 세제곱은 8일 거야. 그러면 R 값은 2 나왔어. 되죠? 그럼 얘 나온 걸 요따가 집어넣어 주면 뭐 돼? 4A 값이 4야. 따라서 첫째 항은 1 나와. 다 했네. 그러면 요 두 가지 내용 갖고서 우리가 일반항을 만들면 1 곱하기 2의 n-1제곱이죠.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걸 풀게 되면 뭐가 되겠어? 2의 k-1제곱이 언제 2000보다 커지니? 그럼 생각해봐. 자, 2의 거듭제곱이 2000보다 커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2의 11제곱에서 그렇죠? 2의 11제곱부터 2000보다 커집니다. 2의 10제곱이 1024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k-1이 11일 때겠네. 따라서 k 값은 몇? 12번째 항부터 2000보다 커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 가능하겠지. 됐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나요? 그다지 아직은, 그치? 자, 다음 등비수열 문제. 이번 또 뭘까? 타라라라라라라 쭈쭈쭈쭈. 자, 보니까 3과 40 사이에 숫자를 10개 넣었네. 그래서 총 12개의 항이 있는데 이 12개의 항이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럴 때 A2하고 A9를 곱하면 몇이겠느니? 자, 3, A1, A2, A3 쭉 가서 A10에 마지막에 40이 있어. 얘가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새로운 수열을 만들자. 새로운 수열. B1, B2, B3, B4. 여기는 B11, B12 되지. 됩니까? 그럼 뭐야 이거 주어진 거. 자, 첫 번째 항 3이고 12번째 항이 40인 등비수열인 거야. 그럴 때 뭘 찾자고요? A2와 A9의 곱을 구하지. 결론이었어. A2 곱하기 A9는.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뭐라 써도 된다? B3 곱하기 B10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결론은.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다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일반항 꼴로 바꿔 쓰게 된다라면 BR 제곱 곱하기 BR 9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치? 그럼 뭐야? B 제곱 곱하기 R의 11제곱 하면 되겠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B 값과 R 값을 요 두 가지 내용 갖고 풀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이거 첫째야. 그럼 쟤는 B10이면 B 곱하기 R의 11제곱이잖아. 맞나요? 이거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앞에 등차 수열은 첫째항 공차 다 구해야 되는 경우지만 등비 수열은 무조건 다 구할 필요 없는 문제 많습니다. 즉 얘를 이렇게 쓰면 어때? 결론은 그냥 B 곱하기 BR 11제곱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다 했는데? 3 이거는 40 그치? 다 했네요. 3 곱하기 40 120 끝. 일반항 갖고 얼마나 잘 갖고 노냐? 딴 게 없어. 일반항 갖고 얼마나 잘 갖고 놀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어떤 수학적인 연산법 얼마나 잘 이용하냐. 근데 이 등비수열 같은 경우 등차수열 마찬가지지만 대단한 연산 쓰지 않거든. 우리 등차수열에 썼던 무슨 뭐 연립이 되게 복잡한 연립이었어? 아니 가장 간단한 1차 연립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어떤 뭐 지수법칙 뭐 인수분해 뭐 되게 복잡한 걸 써? 아니 제일 간단한 거 써. 제일 간단한 거.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뭐만 잘하면 돼. 일반항 꼴로만 잘 만들어 정의만 하면 되죠.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283번 쭈쭈쭈쭈쭈쭈쭈 짠짜잔짜잔짠짠. 자 283번 자, 세 숫자가 있습니다. x-1, x 플러스 2, 4x 플러스 1이 있다. 근데 문제 뭐래? 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래. 저렇대. 뭐 찾자? 모든 상수 x의 값의 합을 구해라. 항상 말하지만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항이 3개 이상 나오면 그 띄엄띄엄 너비 값이 똑같다라면 무조건 우리는 중앙적인 개념을 쓸 수가 있다.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중앙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만 하면 돼? 가운데 오는 항의 제곱은 양 끝항의 곱과 같다. 너무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4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항시켜 정리하시면 4x제곱에 마이너스 7x 넘어가서 마이너스 5는 0 되겠네? 그럼 딱 봐도 x 몇 개 나와? 2개. 그게 문제 뭐가 그랬어? 그 x값들의 합.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되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맞죠? 10 맞지? 답은 4분의 7. 3x이고 어디? 3이네요? 아 그러네요? 아 큰일 날 뻔했네요. 몸소 실천해 보여주잖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지? 큰일 나 이게. 요즘 이렇게 숫자가 이상해 보이지? 자꾸. 늙어서 그런가? 자, 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별거 아니죠? 등차 중앙과 더불어서 등비 중앙까지. 별거 아니에요? 자, 다음은요. 짜짜짜짜짜짜짜 짜짜짜짜짜 짜자짜짜짜짜. 아우 배고파. 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맛있는 거 보고 싶어. 맛있는 스파게티 먹고 싶다. 배 연락 고픈데. 야, 저 좋은 말 할 때 저 가방에 있는 저 초코바를 빨리 꺼내봐 빨라. 야 빨리 비상식량 꺼내봐 빨라. 야 뒤져서 나올 때마다 한 대씩이야. 없어? 옛날 그 돈 빼는 삥 뜯는 그 깡패 놈들은 왜 맨날 그 얘기를 할까? 너 나와서 뒤져서 10원씩 한 대씩이다 맨날. 웃긴 놈들이야 아무튼 신기해.
자, 우선 첫 번째 조건. A, B는 정수입니다. 문제에 써있는 모든 내용은 허투루 보시면 안 되죠. 다 조건이니까. 자, 첫 번째. 1과 A와 B는 순서대로 등차 수열. 두 번째. A와 루트 3과 B는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 자, 뭐 찾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구하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각각에서 A값, B값을 찾아서 넣어서 연산하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연산하지 않겠까? 뭐 이딴 거? 그치? 자, 우선 봅시다. 뭐 있나요?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 쓰면 되겠네요. 가운데 오는 항의 2배의 값은 양 끝 항의 합과 같다. 쌤 평균인데? 그렇지, 그걸 지금 쓴 거지. 1과 B의 평균 값은 A니까 양비를 2 곱해서 만든 식이죠. 그럼 이것도 뭐가 되겠어? 루트 3의 제곱은 양 끝 항의 곱과 같다. 즉, 3 나오겠네. 네,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요식과 요식을 이용해서 A, B 값을 연립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쵸? 자,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어진 거 B를 2A-1로 잡아서 대입해서 풀자. 즉 2차 방식 풀자. 그럼 값이 2개예요? 아닐걸? 정수. 자, 대입합시다. 뭐가 되겠습니까? 넣어주면 B가 아니지. A에 2A-1 계산한 게 3이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이면 인수분해해서 2A 어쩌고저쩌고 플러스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은 0 나오겠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인데 문제에서 A하고 B는 정수만 된다며? 얘만 되겠죠. 그치? 그러면 B 값도 나오네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면 얘는 이거 쓸 이유가 없네. 그냥 넣어버리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몇 나오겠어? 10. 이렇게. 뭐 쓴 거야? 그냥 등차중앙, 등비중앙. 그 내용만 갖고 쓸 게 없으니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어떤 연산을 빌려 쓴 것뿐이 없죠. 다음과 15시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까? 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런 기본을 갖고 문제 연습하시면 돼요. 자꾸 학생들을 보면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막 겁부터 먹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가 문제 풀 때 겁이 왜 나겠어? 자책감이지. 아, 나 공부 안 했는데. 이거밖에 없어. 자, 285번.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가 있대. 자, 어떤 실수가 이렇게 있대. 얘가 등비수열이래. 그때 저 세 개를 더하면 13이고 곱하면 27이래. 세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래. 그러면 자, 이거 우리 앞에서 등차 수열했던 거랑 비슷해. 즉, 저 네모의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래서 그때 세 가지 있었잖아. 뭐 A 플러스 T, A 플러스 2D 아니면 거꾸로 얘를 갖다가 A 잡고 A 마이너스 T, A 마이너스 2D 아니면 가운데 값을 A 잡고 얘는 A 플러스 T, 얘는 A만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얘도 어떤 방법 쓸 수 있다? A 잡고 AR 잡고 AR 제곱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어진 걸 A 잡고 R분의 A하고 R 제곱분의 A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운데 A 잡고 AR 쓰고 R분의 A 하셔도 되고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의 특성에 맞게만 잘 만들면 될 것 같아, 형태는. 그러면 요 문제로 따지면 뭘로 잡을까? 하기 쉬운 거. 요 문제는 뭐가 좋다나 없어. 문제에 주어진 조건대로 찾는 거야. 그럼 나는 요거 쓰려고.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형태가. 그러면 주어진 것에 따라서 으쌰. 저저저저저 빰빠밤빠밤 빰빠밤빠밤 뚜루루두두두두. 자, 10만 냅시다. 첫째, 저 세 수의 합은 13이다.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은 13. 두 번째, 세 수를 다 곱하면 27이다.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은 27이다. 그럼 우선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거. 얘 보이네? A 세제곱 R 세제곱이네? 근데 쟤는 AR 세제곱 잡아도 되겠네? 그래서 AR 값은 3이었겠네? 됩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어? 어머, 이게 3이야? 여기 3이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형태를. 자, 어떻게? 그럼 얘는 R분의 3. 쟤는 3R.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하자? 2차원씩 풀자. 그럼 정리하시면 3R 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3은 0. 됐나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3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R 값, 저 공비는 3분의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야. 쌤 뭘로 써요? 뭐든 상관없을걸? 자, 주어진 R 값 3분의 1 또는 3이면 그때 A 값도 달라지죠. R 값이 3분의 1이면 집어넣어서 첫째 항은 9였을 거고, 그 다음에 R 값이 3이면 첫째 항은 1이었을 거야. 그래서 요 내용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고 이 내용으로 해석해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그럼 주어진 대로 써주면 뭐가 되겠어? 자, AR이니까 저기에 내용 맞춰준다면 이렇게 되겠지? A에 AR에 AR 제곱이니까 첫째 항을 9 잡았을 때 첫째 항을 1 잡았을 때, 그러면 첫째 항 9 잡으면 공비가 3분의 1, 얘 3, 1 될 거고, 첫째 항 1 잡고 공비 3 잡으면 3, 9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제일 큰 건 뭐가 되겠어? 9가 제일 커. 다음 천에서 가시면. 그래서 285번. 세 숫자 중에 가장 큰 수는 9 하고 만들 수 있겠지. 됐나요? 자, 요렇게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좀 부족하지만 등비수열의 일반적인 개념은 다 훑어봤네요.